추연의 오덕 종시설과 왕조의 흥망성쇠 이를 보겠습니다. 이 추연의 오덕 종시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행을 말하는 거죠. 오행을 말하는데 그 오행에 해당되는 덕목이 있었죠. 예컨대 목은 뭐였죠? 인. 그 다음에 화는 예, 토는 신이었죠. 그 다음에 금은 의였죠. 그 다음에 지는 수는 지혜 지였죠. 그래서 인의 예지신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대별됐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오행을 오덕으로 풀어서 그거에 해당되는 그 덕으로서 베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왕조가 흥망성쇠를 하게 된다. 이 내용이 추연의 오덕 종시설 같아요. 그래서 박정림 교수님의 그 석사학위 논문 오행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뭐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일단 그 논문만 있는 논문만 한번 읽어보면서 거기에 내용을 한번 원문을 발췌해서 해석과 해서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연이 말하는 오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오행의 덕으로서 오행에 부합하는 정치적인 제도와 정책 행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에 상응하는 어떤 덕목을 말하고 그게 정책이라든가 정치에 있어서 구현돼야 될 어떤 도덕적인 또는 가치적인 그런 거라고 그런 걸로 의미를 풀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행이 계절의 순서와 차서의 의미라면, 즉 차서라는 것은 순서죠. 그러한 차례의 의미라면 오덕은 그 순서에 알맞게 시행하는 정책과 제도를 말한다. 오덕은 오행의 차례에 따라서 각각 오행에 부합하는 정치적인 덕행이며 훌륭한 정치적인 행위다. 그러므로 추연의 오덕 종시는 오행 상승의 원리에 의해 오행에 부합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전이하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오덕의 종시성에 관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과 토금수가 다 나오거든요. 자, 원문을 먼저 보고 그에 대한 해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니까 뭐 더 앞으로 구구절절 더 설명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냥 원문만 보고 해석하는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이 춘추 명류라는 이 이제 대목인데 여기에서도 시작합니다. 자, 보면 범이라고 하는 것은 무르죠. 무릇범, 무릇, 제왕자의 장차, 장흥야라. 그래서 제왕이라는 것의 장차, 앞으로 그 말이죠. 미래에 장차 흥하다 그 말이죠. 일어난다, 부흥하다, 번영한다. 그런 것이 부흥할 때는 하늘이 반드시 선현. 이거를 나타날 현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볼견으로 읽으면 안 되고 나타난다. 그런 의미로 봐서 하늘이 반드시 미리서 나타나게 한다. 그러면 현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현 이게 상서로 손자죠. 상스럽다. 뭔가 좋은 길조라 그런 말이죠. 상서로움을 누구누구에게 하민 아래 백성에게 그런 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무릇 제왕이라는 것이 그 장차 흥한 것은 앞으로 그 제왕이 흥하려고 하면 이 하늘이 먼저 그 백성들에게 그 징조를 나타내준다. 징조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황제시라고 하는 것은 황제라고 하는 거죠. 황제의 때, 하늘이 미리서 보여줬습니다. 뭐를? 대인, 인은 앞에서 한번 나왔죠. 지렁이와 이게 루가, 저 땅벌레인가요? 땅벌레, 잠깐만, 벌레 이름이, 땅강아지네. 땅강아지로 지렁이인, 땅강아지를 제가 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루, 큰
지렁이와 큰 땅강아지를 먼저 보여준다. 황제가 왈 가라사대 뭐냐면 이 큰 지렁이와 큰 땅강아지가 보이는 것은 뭐다? 토기승, 토의 기운이 승한 것이다. 그렇죠? 토의 기운이 승한 것을 나타낸 거니 토기승, 토의 기운이 승한 것이다. 아니다. 토의 기운이 승하면 그러한 까닭에 그 색, 기색, 상황. 자, 상은 원래 오히려 상도 되고 이제 숭상하다 그 뜻도 되죠. 그래서 뭐다? 숭상한다. 뭐를? 황색을. 그래서 땅의 색깔은 뭐예요? 황색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큰 지렁이라든가 땅강아지, 뭐 벌레 이름 그런 게 보이면 땅의 기운이 승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땅의 기운이 승한 관계로 땅은 무슨 황색이죠. 그래서 황색을 순상하게 되고 그 일은 즉 토다. 그것은 그 일은 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땅에서 큰 지렁이라든가 아까 무슨 벌레라고 했죠? 땅강아지. 땅강아지 그런 게 나오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땅의 기운이 승한 것이니 땅에 생긴 황색을 숭상하고 그리고 그 일은 땅에 관한 것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우지시, 우왕 때죠. 우왕 때. 하나라 우왕 때에 하늘은 선현, 미리서 보여줬습니다. 뭐를? 초목이 풀초 나무목이죠. 풀과 나무가 추동. 자, 추동이 뭐예요? 가을과 겨울이 어떻게 돼요? 잎이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져야 되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잎을 다 무릎 밑으로 보내고 낙엽은 다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야 나무가 얼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살, 죽지 않아요. 죽이지 않았던 건 뭐예요? 낙엽잎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 낙엽이 떨어지지 않았던 건 뭐예요? 시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낙엽들을 죽이지 않으니 나무가 이 초목이 가을과 겨울에도 죽지 않으니 이 우왕이 가라사대 뭐라고 했냐면 목기승, 목의 기운이 승한 것이다. 자, 초목은 뭐예요? 목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뭐예요? 금의 기운, 금이나 추동 그 겨울 기운을 이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의 기운이 승한 것이다. 자, 그리고 목기승, 목의 기운이 승한다고 하는 것은 승하기 때문에 그러한 까닭에 기색상청, 그 색은 뭐를? 청색을 숭상하고. 자, 목은 뭐예요? 봄의 색깔이면서 청색이었죠. 색깔은 방향은 동쪽이고 그리고 기사즉목 기자 맞죠? 갑자기 너무나 당연한 글자인데 이게 기자 맞죠? 갑자기 제가 이게 맞나 싶은 그런 때가 좀 들 때가 있어요. 기사즉목 그것은 당연히 뭐다? 목에 관한 것이다. 목에 관한 일이다. 그 말이죠. 자, 급탕지시 상왕 때 탕왕 때 맞아? 탕 때 지시 천선현 금인 쇠금자 칼날인자죠. 쇠칼날이 생어수 어디에서 물에서 생한 관계로 생함을 보이니 자, 칼날이 어수 물에서 생함을 보이니 하늘이 먼저 칼날이 물에서 생함을 보이니 탕이 가라사대 금기승 금의 기운이 승한 것이다. 금기승 금의 기운이 생한 까닭에 그러한 까닭에 기색상백 오히려 그 색깔은 뭐다? 하얀색을 숭배하고 자 금은 색깔은 뭐예요? 방향은 서쪽이고 색깔은 뭐예요? 하얗다고 그랬죠? 목은 파란색이고 동쪽 화는 남쪽이면서 빨간색 그 다음에 토는 중앙이면서 황색 그 다음에 서쪽은 뭐죠? 금색이면서 흰색 북쪽은 물이면서 붉은색 검정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사즉금 그 일은 곧 금에 관한 것이다. 문왕지시 문왕에 이르러서 문왕 때에 이르러서 자 천선견화 하늘이 먼저 화를 보이고
적오 이게 뭘까요? 까마귀 오자 그 다음에 이게 형자인가요? 함 제갈함 제갈함 입에 물다 원망하다 함 붉은 까마귀가 입에 머물다 하니까 물다 입에 물고 단서 붉을 딴 글서자죠. 그러니까 붉은 책을 입에다 물고 그러니까 붉은 까마귀가 붉은 서적을 입에 그러니까 부리 같은 걸로 이게 물고서 그 말이겠죠. 입에 물고서 집어 어디에 모인다. 주사 뭐죠? 주사에 모여드니 이 사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데 이것에 모여드니 문항왈 한번 원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자가 이거 같지 않은데 잠깐만요. 예, 논문을 찾아보니까 주사 이렇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주사가 맞고 그 다음에 단서 각주도 보면은 주사가 맞죠? 집어 주사. 그래서 이 사자를 고치겠습니다. 주사에 모여듦을 보이니 모여드니 문항이 가라사대 화의 기운이 승한 것이다. 자, 화계의 기운이 승하기 때문에 거로 기색상적 그 색깔을 빨간색을 숭상하고 기사 즉 화 그 일은 곧 뭐다? 화이다. 이렇게 정리하죠. 그 다음에 벌화자 필장수 자 벌은 뭐예요? 우리가 7벌자죠. 7벌 자 화를 벌하는 것은 또는 화를 치는 것은 화를 제거하는 것은 화를 건드리는 것은 뭐 치는 것은 필 반드시 장차 반드시 수이다. 하늘은 또 찾자죠. 또 선현 보여준다. 수의 기운이 승한 것을 보여주고 수의 기운이 승하다고 하는 승하기 때문에 고로 이 고자 그러한 까닭에 기색상흑 그 색은 오히려 뭐다? 흑색이다. 기사 즉수 그 일은 곧 뭐다? 물이다. 그렇죠? 물에 관한 것이다. 수의 기운이 이르러서 부지 알지 못한다. 수의 기운이 이르러서 그러나 부지 알지 못한다. 뭐를 알지 못해요? 수가 준비되어 있다. 수가 갖추어져 있다. 수가 준비되어 있다. 수가 준비됐다는 것을 부지 모르면 장사 이게 옮길 사자죠. 옮겨간다. 토로 옮겨간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수기가 이르렀으나 이 수가 갖춰졌음을 모르면 장차 토로 옮겨간다. 이게 이 수가 갖춰졌음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게 이 문맥만 모아고는 잘 모르겠어요. 수가 갖춰졌음을 모르면 장차 토로 옮겨간다. 아무튼 여기서는 각각 목화, 토금수 그 오행에 있어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그 오행에 대한 덕목이 그 어떤 정치제도라든가 이 사회에 그러한 가치로서 구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왕조가 통치돼야지 그에 거슬리게 되면 왕조가 망할 수도 있다. 왕조의 흥망성쇠를 오행의 그 덕목에 연결되어서 왕조의 흥망성쇠를 논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앞에서 오행 상극에 관련해 가지고 무슨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예컨대 어느 나라가 친나라를 칠 때 뭐 경진이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리고 뭐 화가 금을 이겨버릴 수 있으니 뭐 어떻게 뭐 승패가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것은 상극설이죠. 오행 상극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었죠. 이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깊게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런 내용은 추가로 나중에 좀 더 공부가 깊어지고 나중에 이 관련된 거를 공부하게 되면 좀 제가 깊이 공부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의 특강 자료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오덕 종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덕목을 가지고 왕조의 흥망성쇠를
논하였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오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오행을 어떻게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국가의 흥망성쇠까지 연결되었나 이런 노력이 이런 흐름이 옛날에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번에 한번 이거는 제가 한번 저번에 설명했었죠. 추연의 활동식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BC예요. 자, 군주, 춘추 전국시대 이제 그때 자, 추연이 345년도, BC 345년도에 태어났고요. 그 좀 전에 한 20년 전에 장자가 태어났고요. 맹자, 탱, 뭐 묵자 죽고 위나 제나라 위양, 위아 사망, 순자가 그로부터 한 5년 뒤에 태어났네요. 그다음에 한비가 태어났고 한비는 이제 이게 진나라가 221년에 진나라 통일하잖아요. 이제 한비라든가 이사, 상항 이런 사람들은 전부 법치 사상가로서 진나라의 통일에 그 법과 사상을 도입해서 이제 이런 게 많이 도입해서 이야기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비 사망 우리가 지금 여기 있네. 추연이 옥에 갇혀서 사망했네요. 여기. 자, 278년이에요. 278년. 그러면 365년에 태어나서 27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래 사셨네요. 87세 사셨네요. 옛날 치고는 오래 사시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345년도 이때 BC 345년에 태어나서 278년도 BC 278년도에 옥에 갇혀서 사망하셨다. 이 정도로 추연에 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어떤 추연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야기되는 게 이제 추연 다음에 이야기되는 게 관중학파거든요. 이 관중학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관자에 관한 책이 좀 두껍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오행을 공부할 때 한번 더 또 깊게 공부하게 된 일 있으면 이런 각각 오행에 관한 여러 가지 그 학파들 이런 것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특강식으로 공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연의 오덕 정시설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했습니다. 이게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하시고요. 여기에서 오행이 덕목으로 바뀌어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논하는 그러한 기틀이 되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